안녕하세요. 김영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부 재건축발 아파트가 꿈틀거리고 있지만 전국 대부분 아파트는 매수자가 사라진 가운데 거래가 되지 않으며 급추락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부동산 시속 게임이 펼쳐지겠지만 저평가 중저가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절대로 피해야 할 7곳 어딜까요? 상담 안에는 02-501-7554, 유료 상담은 010-3999-8808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장기적으로 전망이 밝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먼저 다가올 폭락장에 대비하는 것이 좋으며, 장기적으로도 전망이 좋지 않은 곳들은 아주 위험하겠죠. 자, 부동산 급추락, 대위기, 집값 평생 회의할 7곳 궁금하지 않으세요? 7곳. 자, 부동산 거래절벽, 매수자가 완전히 사라졌네요. 여기 보시면 얼음덩어리 산에 완전히 아파트가 갇혔어요. 그만큼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자, 대세하락 폭락장 50%에서 60%는 기본으로 분기되죠. 과거의 패턴을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알아보자고요. 강남구 개포동 개포중문 7단지 34평, 15억이 7억, 2014년에 55% 빠졌네요. 얘가 지금 현재 25억, 엄청 올랐죠. 그런데 만약에 추락을 하게 되면 12억, 반토막 날 거예요. 과치시 비랑동 주구 4단지 45평, 얘 15억짜리가 7억을 빠져가지고 55% 옛날에 빠졌죠. 그럼 얘가 이제 지금 19억, 어마어마하게 쪘죠. 근데 다시 또 9억으로 55% 정도 추락할 것으로. 분당구 서현동 한양아파트 49평 14억짜리 6.2억, 60%나 빠졌네요. 자, 얘가 17억으로 다시 가고 8억까지 추락하면 반토막도 더 빠지죠. 자, 고양시 일산 서구의 문천 신안 49평 2007년에 12억 했던 게 무려 5억, 거의 60% 빠졌습니다. 자, 21년 10억으로 다시 이제 올라가고 또 반토막 밑으로 또 추락할 것으로 보여요. 문제는 그럼 이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신고가 찍는 게 있고 좀 반등하는 게 있고 회복하는 게 있고 회복도 못하는 것도 있고 세 가지로 구분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매매 7개, 위험한 7가지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상투장에 지금 이 시점에서 뭐가 제일 위험한 줄 아세요? 비싼 것일수록 위험합니다. 왜? 8년 뛰었으니까 9년, 10년, 11년 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반드시 다가올 2에서 4년 동안 폭락할, 가장 많이 떨어질, 그게 비싼 게 많이 떨어져요. 똘똘한 아파트, 비싼 아파트가 위험합니다. 이게 1번이에요. 2번은 제1 외곽순환고속도로 아시죠? 굳이 꼭 따지자면 서울의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서울에 가까운데 그 외곽이 위험하다고요. 바깥쪽이 위험합니다. 세 번째, 경기도는 이제 전철기 요즘은 많이 이제 생겼어요. 그렇지만 전철역에 10분 밖은 위험합니다. 뭐 10분이나 꼭 정할 건 아니에요. 어떤 건 15분 밖이 위험하고 뭐 그러죠. 다만 전철 타고 서울 오는데 1시간 이상 걸린다. 그건 전철이 아니에요. 거북이지. 알았어요? 자, 그래서 너무 멀리 있는 전철도 도움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강남에서 거리가 먼 곳, 서울에서 거리보다 강남 거리가 중요해요. 여기가 모든 경제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먼 곳은 덜 뛰거나 위험합니다.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5번째, 이번에는 서울에서 거리가 먼 곳, 서울을 기준으로 실질 거리 말하는 거예요. 실질 거리가 먼 곳들은 위험합니다. 6번째, 300세대 미만, 아무리 좋은 아파트라도 세대수가 적거나 나홀로 아파트는 위험해요. 특히 지금 서울에 나홀로 얘들이 막 뛰고 있죠. 이런 거 지금은 좋다고 잡습니다. 좀 싸 보이고 나중에 하락장에 팔리지도 않고 갈아타지지도 못해요. 걔로 완전히 10년 동안 묶여. 지방은, 경기도는 더 할 것이고. 그래서 세대수 적은 것은 무조건 X예요. 자, 근데 하물며 아파트 아닌 것들 잡으면 되겠어요? 물론 재개발하고 재개발이 임박하는 그런 아파트, 뉴타운 임박한 빌라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근데 대부분 막연한 것들, 또 신축 이런 것들은 아주 안 좋아요. 아파트 아닌 것들. 자, 이제 맥을 잡아드렸는데 볼까요? 자, 첫 번째, 상투장에 똘똘한 아파트가 가장 위험하다. 이거 잊지 마세요. 강남은 안 빠진다더라. 해운대는 안 빠진다더라. 누가 그런 말을 해요? 걔들이 제일 많이 빠져요. 비싸니까. 이해가셨어요? 자, 부동산은 상투장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러면 하락장에는 당연히 강남권 고가 아파트가 폭락을 하겠죠. 물론 강남만 빠지는 게 아니에요. 비싸니까 빠지는 거고, 가격이 같은 지방 아파트가 있다면 지방이 더 빠집니다. 참고로 가격이 같은 게 있다면 입지가 더 떨어지니까 투자이든 실거주든
지금과 같은 상투장은 좀 비싼 것은 피하는 게 상책. 물론 돈이 100억 있고 뭐 50억 있는 사람들 잡으세요. 뭐 어차피 우상향 하는 건 맞아요. 강남. 자, 8년간 2배에서 3배 오른 아파트를 매수하면 이제 오래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소폭 오르고 떨어지면 8년 뛰었기 때문에 대폭락하겠죠. 가격이 많이 오른 부동산일수록 하락폭이 커요. 이건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아주 진리하고도 맞닿아요. 전국 고가 아파트는 다 위험해요. 상승장 장기 전망이 제일 밝은 것. 근데 아이러니하게 한 5년만 내다보면 제일 많이 폭락하지만 다음 또 상승장 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또 얘들이 제일 많이 뛰어요. 어디가? 강남, 서울의 똘똘한 아파트. 기억하세요. 제가 여기 뭐 경기도, 인천, 뭐 광역시 똘똘한 아파트 팍다고 안 했어요. 제일 피해를 볼 곳을 따진다면 제2 신도시 및 택지지구가 제일 망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은 새 것이라는 기분 때문에 10억에서 18억까지 가는데 얘들 10년 지나면 뭐 15년 차 이제 헌 아파트 되고 집값은 비싸니까 폭락한 후에 회복도 안 될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이해 가셨죠? 자, 개포동 개포종 7단지 진짜 사례를 봅시다. 2007년 13억 8천이 2013년 7억 5천. 얘는 비싸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역삼동 경남 아파트 5억 6천. 그럼 조금밖에 안 떨어졌네요. 뭐 떨어질 게 없으니까. 바로 이걸 두고 하는 말이야. 비싼 거 잡지 마시라고. 자, 이제 두 번째. 제1 외곽 순환고속도로 바깥쪽은 위험하다. 보세요. 지금 서울이 있어요. 이렇게 서울. 보이죠? 이게 제1 외곽 순환도로. 하남시, 성남시, 용인시, 한양시, 뭐 인천 일부하고 이쪽 부천 뭐 이쪽 지나가는 곳이 바로 제1 외곽 순환고속도로죠. 이 바깥쪽은 좀 위험하다고요. 이 바깥쪽은. 자, 왜? 서울에서 거리가 머니까 위험하다는 거예요. 다만 이 좀 강남에서 가까운 좀 이 정도 성남시라든가 용인시라든가 수원시 일대는 괜찮아요. 그나마. 여기 빼놓고는 다 위험하다. 자, 제1 외곽순환고속도로 안쪽을 잡아라. 꼭 이 안쪽을 잡으세요. 바깥쪽은 위험합니다. 강남 한강 도심권 우선에 서울 외곽 강남 성향 경기도 차선을 잡아라. 뭔 말이냐? 같은 경기도를 잡아도 이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잡아도 이 강남에 가까운 것들을 잡아라 이 말이에요. 지금 잡아라는 게 아니라 하락장에. 자, 이쪽 서울에서 가까운 게 좋은 게 아니라 강남에서 가까운 게 좋아요. 재건축 뉴타운, 재개발 리모델링 기대주는 좋습니다. 경기도도 새 아파트가 될 곳들이 좋아요. 다만 지금은 걔들이 또 비싸고 더 거품이 심해. 제가 말하는 것은 하락장에 잡는 게 낫겠죠. 강남, 서울, 실거리 먼 곳은 투자로 부적격입니다. 일단 이 강남에서 먼 곳들은 뭐 막 예를 들어서 좀 양주라든가 뭐 포천이라든가 무슨 뭐 이제 뭐 양평이라든가 평택이라든가 뭐 안성이라든가 뭐 이런 곳은 그렇게 좋다고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멀어요, 거리가. 강남 서울 시거리가 멀더라도 다만 이거 GTX, SRT 있는 곳은 서울과 경기 지역의 미래 핵심 기억이 될 거예요. 여기는 잡아도 돼요. 단 조심할 게 있어요. 지금 잡으면 늦었어요. 이미 너무 비싸. 폭락장에 잡으시라고요. 많이 떨어질 거니까. GTX니까 안 떨어진다고 더 많이 떨어져요. 자, 넘어갑니다. 이제 셋째, 경기도는 전철역에서 꼭 기억하세요. 전철이 멀면 안 돼요. 가뜩이나 전철 많이 생겼는데 전철 멀면 사람들이 안 잡아요. 대단지라도 안 잡고 새 아파트라도 조금 영향가가 떨어져. 10분 이상, 꼭 10분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떨어지면 위험하다. 여기 예를 들어서 용인의 성북역 보세요. 자, 가까운 거 12억, 뭐 12억, 14.5억. 이게 좀 새 거냐 한 거냐에 따라 다지만 비싸네요. 이제 멀찌감하게 가볼게요. 8억, 8억 5천, 9억. 뭐니까 막 7억. 이렇게 확 떨어지죠, 가격이. 7억 이렇게. 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거리가 멀게 되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단 역설적으로 지금 잡으면 위험하다 이거예요. 왜? 얘들 비싼 것들이 더 많이 떨어지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하락장 기준으로 매수할 때, 자, 사람들의 선호도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황금성이 떨어져. 이 밖에 외곽은 집값도 싸지만 관심도 없다 보니까 잘 팔리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하락장에 매도가 되지 않아서 유망지역 반드시 갈아타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팔고 진짜 폭락한 곳으로 갈아타는데 타야 하는데 안 팔려 얘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거래량을 꼭 보세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거래량을 본 다음에 너무 거래량이 적으면 더 아주 너무 비싸지 않다면 갈아타는 게 좋아요. 지금 왜? 하락장의 황금성, 하락장에 갈아타기 위해서. 왜? 지금 내 것이 하락장이 안 팔리니까. 특히 세대수 적은 것들,
전철에서 먼 것들이 그럴 해당성이 높아요. 역세권도 강남 접근이 멀면 좋지 않습니다. 역세권 근처면 뭐예요? 서울이나 강남까지 가는데 1시간 막 2시간 걸리면 그건 전철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SRT, GTX는 더블 역세권 뭐 이런데 20분 도보는 이런데 뭐 GTX 같은 경우는 20분 걸어도 좀 괜찮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위험하다. 자, 이번에 네 번째 보자고. 강남에서 거리가 먼 지역이 위험합니다. 아까 여러분 얘기했죠? 이거 보세요. 이게 서울이야, 이게 하얀 게. 서울에, 자, 이건 증명이 돼 있어요. 지금 빨간 색깔이 1분위로 제일 비싼 아파트가 어디에 몰려 있는지 보자고요. 자, 하남시, 과천시, 분당, 수지, 뭐 안양, 동안, 광명시가 빨간색. 그 다음에 주황색이 두 번째 2분위. 구리시, 과천, 군포시, 의왕시 뭐 이런데 3분위 노란색 기타. 지금 이게 서울 강남 쪽으로 밀집돼 있죠. 비싼 것들이. 북쪽은 없잖아요. 거의. 평균치밖에 안 되잖아요. 그 까닭은 자, 서울에 가까운 것도 물론 긍정적이지만 여기를 기준으로 강남에서 가까워야 돼요. 서울의 핵심은 시청이 아니라 강남과의 거리며 접근이 먼 곳들은 좀 피하세요. 웬만하면 서울 잡는 게 제일 좋고 뭐 지금 말고요. 또 하락장에 차선책으로 접근성이 강한 강남권. 강남에서 거리가 먼 곳은 상승 탄력이 한계가 있고 부자들이 선호하지 않아요. 주로 이제 강남에서 이쪽으로 빠지지 위로 빠지지는 않으니까. 강남에서 거리가 가까운 과천, 성남, 용인, 하남, 구리, 안양이 상대적으로 좋다. 강남 성향이 강한 판교, 분당, 유래, 가밀, 과천시, 정부타운, 평촌 등이 장기 전망도 밝아요. 다만 얘들이 지금은 가격이 비싸니까 지금 잡으면 쪽박 차겠죠. 폭락장에. 그래서 폭락장에 얘들 잡으라 이거예요. 괜히 뭐 이 엉뚱한 데 잡지 말고. 자, 강남 접근성이 강한 단지와 SRT, GTX는 대형 호재입니다. 인구 급감을 하더라도 안전지대가 바로 이런 곳들이야. 여기 써진 곳들, GTX, SRT. 다만 지금은 상투장이니까 비싸니까 좀 조심하고 하락장에 잡아라. 자, 이제 다섯째, 서울에서 실거리. 서울에서 거리가 먼 곳들은 위험하다. 여기 서울이네요. 자, 지금 내가 네모박스를 쳐놨어요. 서울 인근으로 고양시, 그래서 고양시도 덕양구가 이제 많이 올라가잖아요. 왜? 서울에서 가까우니까. 옛날에는 서구가 1등이었는데 덕양구한테 밀렸어요. 지금 덕양구가 1등이에요. 자, 의정부도 요즘 집값 많이 뛰었죠. 구리시가 왜 비쌉니까? 가까우니까요. 하남, 성남, 과천, 뭐 용인, 안양, 의왕 왜 비싸요? 여기가 강남 성향이면서 서울에 가깝잖아요. 두말할 거면 자소리죠. 자, 미래 집값은 서울과 강남 쪽으로 재편된다. 서울에서 거리가 멀면 심리적으로 거리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상탈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에서 중심 원을 한번 그려봐요. 이렇게 원을 그렸는데 이제 똑같이 그리지 말고 약간 남쪽을 길쭉하게. 제가 그래서 네모박스를 해놨어요. 이 곳에서만 접근하세요. 경기도 되게 딱 넓죠. 그럼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가르쳐 줄게. 지금 1기 신도시라는 게 있고 2기 신도시라는 게 있어요. 택지지구도 있죠. 이게 엄청나요. 2기 신도시 및 1, 2기 신도시 및 택지지구가 50개가 넘어요. 근데 3기 신도시 및 추가 신도시 택지지구가 30개가 넘어요. 거의 200만 가구가 분양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 봐봐요. 경기도 땅 되게 많네요. 서울 이 조그마한 곳에 1000만 명이 복잡거리는데 경기도 이렇게 넓은 땅에 겨우 1300도 안 돼요. 채. 땅은 16배나 큰데 서울보다. 그러니까 자꾸 땅 신도시 짓는 거야. 제가 왜 안 좋다고 하냐면 신도시를 자꾸 지어대기 때문에 안 좋다는 거예요. 그 신도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신도시는 이제 새 거니까 6억, 5, 6억에 분양하니까 나중에 10억 가겠죠. 걔들은 좋아요. 분양받아갖고 당첨되면. 근데 얘들은 이미 지금 현재 12억, 13억 하는데 뭐가 좋겠어요. 폭락을 했다가 올라가봤자 가성비가 떨어지지. 자, 이제 서울 중심에 원을 그려서 원이 커진 곳은 서울에서 멀고 경쟁지역이 많아. 이게 원이 이게 서울이라면 커지면 커질수록 이쪽이 경쟁자가 많아진다 이거예요. 집들이 많으니까. 제1 외곽순환고속도로 밖은 신중해라. 아까 얘기했고 서울 원거리 신도시는 장기적으로 불리해요. 신도시가 됐든 택지지구가 됐든 GTX 코앞이 아닌 원거리는 폭락장에도 잡으면 안 돼요. 서울에서 거리가 멀더라도 인구 밀집 직주 근접 아파트 단지는 긍정적. 좀 떨어졌더라도 GTX SRT가 있거나 그 일대가 예를 들어 송도같이 또 직주 근접 가능한 곳들, 판교 같은 곳들 뭐 이런 것들은 긍정적이죠. 다만 폭등장에 너무 비싸니까 조심하고. 자, 여섯째, 300세대 미만 나홀로 아파트는 위험하다. 보세요. 진짜 위험한지 나홀로가. 송파도 가락상 303랜시온 31평. 얘 보니까 900세대인데 2014년에 5억 5천짜리가 17억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1997년 200세대가 나홀로 아파트에 거의 가격 차이도 3천밖에 안 났던 게 지금 보세요. 7억이나 차이가 나요.
이거 얘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이 보여. 이거는 수학으로 따지면 그냥 1 더하기 1은 2 이런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모르더라고. 일하느라고 바쁘다 보니까 자기 아파트가 좋은지 자기 부동산이 좋은지 나쁜지를 점검을 안 해요. 반드시 하세요. 제 방송 보신 분들은 꼭 점검하세요. 헷갈리지 마시고. 봐봐요. 물론 얘들이 폭락할 때는 많이 떨어지는데 폭락장에 잡을 때는 이런 거 잡아야 돼. 좀 비싸더라도 이렇게 많이 뛰잖아요. 얘는 별로 안 뛰잖아요. 2배 뛰었고 얘는 3배 뛰었네요. 3x 미만 가격 상승도 적지만 팔리지도 않아요. 또 얘들은 안 팔려서 문제야. 오피스텔 도시생활주택 빌라 단독 다가구 상가가 안 팔리는 거 왜 안 팔린 줄 아세요? 얘들이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걔도 세대수 적잖아요. 이런 것들 아파트도 한 동 두 동 합친 것보다도 적잖아. 얘들이 보통은요. 그러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나버스도 안 팔리고. 나홀로 부동산은 노후화 될수록 재건축 기대감 또는 리모델링 기대감이 줄어가지고 상승폭이 적어요. 뭔 말이냐? 리모델링 재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돈이 왕창 들어가요. 몇 세대가 안 되니까. 그래서 더 안 좋은 거야. 노후화가 되면. 나홀로 아파트나 비아파트는 당장 하락장 황금성이 있는 것으로 갈아타세요. 지금 이런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서울이라고 좋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크게 무리가 없다면 평형을 줄여서라도 세대수 많은 곳으로 갈아타는 게 좋아요. 갈아타고자 하는 부동산의 가격이 너무 올랐다면 황금성 징검다리, 아까 금방 말한 게 징검다리야. 내가 안 좋은 거 나홀로를 갖고 있다 또는 비아파트를 갖고 있다. 지금 던져갖고 금액 조금 비싸거나 비슷한 걸로 갈아탄 다음에 하락장에 폭락하면 얘 팔리잖아요. 팔고 갈아탄 게 황금성 있는 걸로 갈아탔으니까 팔고 더 많이 폭락한 걸로 갈아타는 거야. 근데 나홀로 아파트나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10년 동안 거래 안 돼요. 작년이나 올해 같은 폭등 장세 아니면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죠. 마지막으로 7번째, 아파트가 아닌 부동산. 이건 아예 별표를 쳐놓을게요. 제발 부탁이니까 하지 마세요. 평생 후회한다고 하놓잖아요. 평생 후회. 아파트 아닌 걸 비아파트라고 해요. 얘들은 안 팔려요. 황금성이 없어요. 투자성 자체가 없어요. 오히려 내가 그 말 하잖아요. 무주택자들은 집 없으니까 덜 억울해. 근데 집을 갖고 있으면서도 안 뛴 것들 많죠. 다 이런 거라서 그래. 물량이 넘쳐납니다. 너무 많아요. 지금 아까 신도시 물량도 많은데 이런 거 보겠어요? 막 3기 신도시 200만 가구가 분양한 어쩌네 그러는데 비아파트 볼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평생 안 팔려서 고생합니다. 오죽하면 복비를 새 답을 주겠어요. 기회비용을 날려버려요. 얘가 안 팔리면 차라리 무주택만 또 못하다고 했잖아요. 안정성도 떨어집니다. 결국 이 비아파트, 자, 초역세권, 이게 초역세권이고 직주 근접, 뭐 그 근처 회사가 있고 미래 호재가 많고 핵심 상권일지라도 비아파트는 사지 마세요. 잡아서는 안 될 거. 자, 1등이 바로 기획부동산 토지야.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는 이런 거 잡다가는 평생 쪽박 차요. 지역주택조합 아직도 이걸 막 좋다고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리스크가 크죠? 8개는 안 좋다고 보여지네요. 상가, 특히 테마형 상가, 단지 내 상가 말고 테마형 상가는 아주 안 좋아요. 4위, 신축 빌라, 재개발 막연한 빌라. 이런 걸 왜 잡습니까? 집값 뛰지도 않고 안 팔리는데. 오피스텔, 주거용, 사무용 둘 다 좋지 않아요. 다만 대단지 오피스텔이 좀 싸다. 역세권에서 한 500세대 이상이다. 뭐 그건 봐줄만 하네요. 도시형 생활주택도 안 좋고. 자, 그나마 제일 이 중에서 나은 게 나홀로 아파트인데 얘도 별로예요. 거래 안 돼요. 7가지 매수하는 것보다 무주택이 낫다. 제가 금방 얘기했어요. 얘들 매수하는 것보다 무주택이 낫다고 하죠. 이런 거 7가지 매수하는 것보다. 하락장에 팔리지 않아서 기회비용을 날린다. 자, 그 근거를 여기 보시면, 자,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10억짜리가 있어. 그럼 폭락하면 6억으로 떨어졌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음에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13억. 많이 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인구도 감소해서. 뭐 그래도 그때 신고가를 찍는다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얘들은 공급이 부족하고 땅이 좁아서 희소성이 있어서 그래. 근데 경기 인천 보세요. 얘들은 물량 폭탄이야. 현재 10억짜리가 폭락하면 6억. 그러면 잘해야 10억입니다. 겨우 회복. 폭등할 때. 물론 여기에서 신고가 찍은 것도 있고 겨우 회복한 것도 있고 회복도 한참 못하는 게 있겠지만, 자, 지금 폭등장에 잡으면은 마음고생만 신나게 하다가 본전치기 하고 끝날 가능성도 높잖아. 그래서 하지 마세요. 지방은 더 끔찍해요. 자, 현재 10억인데 6억까지 똑같이 다 떨어지는 건 6억인데 회복도 못하고 8억에서 끝날 아파트들도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 지방광역시는 물량 폭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구까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서울이 제일 좋고 경기 인천이 다음으로 좋고 지방이 좀 위험하다. 자, 오세훈 재건축 집값 머리를 들었다. 좀 안타까워요. 지금 매수 우위 지수가 계속 떨어진다고 제가 좋다고 했죠. 90몇 막 70몇까지 갔었는데 100으로 올라왔네요. 이번 주에.
자, 먼저 부동산 124 시세 봤더니 쭉 서울 시세가 0.05까지 떨어졌다가 0.08로 올라갔어요. 올라왔잖아요, 이번 주에. 그 다음에 한국감정원, 즉 한국부동산원 계속 떨어지다가 이번 주에 올라왔어요. 자, KB 리본 계속 떨어지다가 이번 주에 올라왔어요. 다 올라왔네. 자, 바로 우리 오세훈 시장의 재건축 때문에 일반 아파트도 뛴 거예요. 물론 아직은 뭐 이거 가지고 뭐 쭉 올라간다고 할 수 없어요. 저는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아직은. 물론 올해는 또 뛴다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뛴다고 해서 막 저거 할 건 없는데, 본인이 말했던 토지거래 허가제를 할지 주목됩니다. 결국 이렇게 연기와 함께 뻥 터지죠. 지금 시점에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강남과 서울에서 거리가 먼 지역, 제1외곽순환도로 밖, 지방광역시 300세대 미만의 아파트와 빌라,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모두 위험합니다. 특히 상승장에 치고 오르지 못하고 거래가 잘 안 되는 모든 부동산은 거들떠 보아서도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